안녕하세요. 이서희입니다. 오늘은 수요일이고, 미국 시간으로 습관이 돼서 제가 시간 말하는 거를 좋아하는데 한 10시 정도 됐고요. 어, 제가 운동 능력을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했는데, 고등학교 이제 하이스쿨 때 운동 능력을 어떤 것을 부모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조금 아이들을 조금 가르치고 기를까에 조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었는데, once again 제가 말하는 거는 저는 교육적인 모든 베이직 백그라운드가 미국에 더 맞춰져 있고 그거 스탠다드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이 제가 만드는 목적은 한국 부모님들 한국에서 인코리아도 그렇고 또 미국에서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거를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운동 능력에서 조금 제가 말을 해보려고 조금 음,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파워포인트는 다 한국말로 만들었어요. 뭐 미국말로 서브타이틀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선 제가 퍼포스가 맨 처음에 한국 부모님들을 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하는 말이 어쩌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저는 배운 사람이고 그것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쉽게 풀어서 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이해 안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한번 댓글 남겨주시면 여태까지 댓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래도 시작한 김에 저는 조금 끈기 있게 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한번 오늘은 고등학교 운동 능력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려고 제가 한번 이 비디오를 찍어봤습니다. 그 이제 미국에서 한 14살 정도가 되면 이제 트랜지션 플랜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교육보다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학교 시스템에 나와서 어떻게 그것을 사회에 연결할 수 있는 것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커리큘럼이 이제 14살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체육 활동도 그렇고 다른 커리큘럼도 다 조금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스스로 안전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잘하는가에도 중점이 가져요. 잘하는가에도 중점이 가지만 어, 저 같은 경우는 교사 입장에 보여서 잘하는데 이걸 계속 아이들이 할 수 있는가에도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 거예요, 스스로. 왜냐면은 학교 시스템 나오면은 아이들이 어, 선생님도 없고 또 대부분 제가 아는 바에 의해서는 집에 있는 경우도 많고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어퍼튜니티가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는 목적도 부모님들이 조금, 어, 좀 배워서 지금 아이들한테 이걸 연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해서 제가 비디오를 찍는데, 고등학교 학교 커리큘럼도 잘하는 거에도 중점을 두지만 계속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중점을 많이 두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체육이라고 해서,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 부모님들이 힘이 빠지고, 제가 based on my experience 연구에 의해서 힘이 빠지고, 또 도와주는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많이 좀 나버리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고, 하는데, 부모님들이 나 버리면은, 뭐, 아이들이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좀 힘을 찾아서 조금 이거를 계속 연장하고 이어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즐길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혼자 스스로 독립적으로 그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트랜지션 렌즈로 저를 많이 보려고 했는데, 이거 14살 이후부터 트랜지션 렌즈로 보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아이들을 이제는 뭐 어떻게 미국에서 뭐 영어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죠. 쓰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나와서 어떤 부모님들은 취업하고 싶어 하는 부모님들도 있고, 어떤 부모님들은, 뭐, 집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양하죠, 아이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운동 수행 능력만 보지 않고 졸업 후 생활에서 쓸 수 있는 움직임을 많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활동, 피하는 활동. 그래서 졸업 후 루틴 조금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걷는 것도 괜찮고 저는 헬스장을 되게 많이 추천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덜트 프로그램 할 때도 이 웨이브 프로그램을 꼭 넣는데 그 다음에 수영. 근데 하이스쿨 가면은 제가 그래서 프리스쿨이나 엘레멘트 스쿨 부모님 동영상을 찍을 때 정말 정말 강조를 하는데 그때 아이들이 좋고 싫고 할 수 있고 없고가 확실히 결정돼요. 그리고 고등학교 가면은 아이들이 고집도 세지고 또 몸도 커지고 힘도 세지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요. 그러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좀 요런 프로그램을 좀 그래도 연결할 수 있는 거에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이제 어덜트 프로 가면은 아이들이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몸도 커지고 또 호르몬 영향도 있고 왜냐면 그거를 발산할 수 있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호르몬에 가장 중점을 두는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비장애 사람들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스트레스 레벨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그걸 발산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그거를 운동으로 발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거를 좀 필요성보다 반드시의 포커스를 맞췄으면 반드시 아이들이 그 호르몬이나 이렇게 쌓이는 거를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기회는 운동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뭐 미술도 그렇고 뭐 여러 프로그램을 뭐 하고 싶은 부모님들이 있지만 스페셜리 이제 16살 넘어가는 부모님들은 이 운동 프로그램에 진짜 포커스를 많이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가르치고 막 뭐 한다는 것보다도 이걸 어떻게 연장해서 이어갈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많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를 뭐 다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아이에 맞게, 자신의 아이에 맞게, 프로그램을 셀렉할 때나, 그 다음에 무슨 다른 인스트럭터를 뭐 고를 때 이런 거를 조금, 컨시더 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조금 이런 지식 같은 거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조금 알고 좀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커리큘럼도 단순히 뭐 졸업하고도 이어가지만 운동 능력이 다 갖춰져 있는 것에 맡겨서 학교 커리큘럼은 짜져 있어요. 그래서 이동, 균형, 밸런스, 공조절, 체력, 자기조절, 종이성. 이게 중학교 때부터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커리큘럼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고등학교 가면은 조금 더 컴플리케이트, 좀 어려운 스포츠 활동을 혼자서 많이 하고, 또 교사들도 이런 거를 뭐 일일이 가르친다고 보다도 좀 팀으로 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팀으로 하기 때문에 요런 게 많이 떨어지면은 이 통합체육이나 통합교육에서 따라가기가 아직도 힘들죠. 그러니까 요런 거를 잘 부모님들 보시고, 우리 아이가 못해요가 아니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조금,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동하기 뭐 간단해요. 뭐, 달리고, 걷고, 점핑 뭐 이런 거 하는데 부모님이 관찰 포인트는 복잡한 공간에서 부딪히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멈춰 스탑 하면은 아이들이 스탑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혼자서 손잡고 하지 말고 이렇게 달리라 했는데 또 달려서 저기까지 찍고 와 해서 엄마 말 듣고 달려가서 찍고 할 수 있는지 뭐 헬스장 같은 경우에서 뭐 카디오 머신 같은 거 하면은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학교랑 연결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안 되면은 참 힘드니까 부모님도 이런 거를 좀 플랜을 넣을 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
앉았다 일어나기, 계단 혼자 올라갔다 있으니 방향 전환이 가능한지, 뭐, 요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균형이 안 되면 아직까지도 애들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넘어지는 경우가 많고, 또 그때 올라가면 아이들이 살찌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것도 균형이나 몸 조절 같은 거를 이렇게 커뮤니티 안에서 안전하게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균형이나 밸런스 같은 경우 보고서 부모님들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이런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 조절 스포츠 참여 고등학교 위에서 미국 커리큘럼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가면은 스포츠를 엄청 많이 돌려요. 대부분 스포츠죠. 그래서 기본적인 운동 능력을 인텐시브하게 가르치기 향하는 것보다도 그런 운동 능력이 갖춰진 거에, 어, 베이스라인을 깔고 이제 스포츠 참여를 하는데, once again, 아이들이 기본적인 운동 능력 막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게 부족을 하면은, 다른 아이들과 비장의 아이들과 스포츠 참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순히, 스포츠를 그냥 너 해!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를 조금 부모님이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던질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는지, 작은 골을 받을 수 있는지, 뭐 큰 골을 받을 수 있는지, 드리블을 할 수 있는지, 거리가 조절을 하는지.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 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려울 수 있는데, 뭐 테니스 공 같은 경우로 던져서 받을 수 있는지, 제가 가르치는 고등학생들은 테니스 공 같은 걸로 받기가 아직까지 힘들어요. 그리고 큰 볼, 뭐 바스켓볼 같은 것도 던졌다 다시 주고받기를 할 수 있는지, 드리블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거는 부모님들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커리큘럼에 들어간다 해도 아이들이 요 부분이 안 되면은 스포츠 참여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이게 안 돼요. 전체적으로 큰 픽처를 보세요. 안 돼요가 뿐 아니라 무엇이 안 되는 거를 좀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보고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체력. 많이 포기를 해요. 이제 애들이 이제 힘이 세지잖아요. 힘이 세지고 이제 제 학생들을 바탕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하려고 한다고, 그리고 안 한다고 하는 게 먹히는 나이가 됐고, 이제 애들이 안 돼요. 이제 그 선생님이 아무리 푸시를 해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안 한다는 애들을 그래도 푸시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안 한다고 해서 그냥 내비두면 평생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체력을 길러야 되는데 체력 기르는 거는 뭐, 제 생각엔 걷는 거밖에 없어요. 걷고. 그걸 인텐시브 듀레이션을 보여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운동장 한 바퀴 걸어도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한 6개월 있다가는 그래도 20분 운동장 3바퀴. 그러면은 굿, 땡스 갓. 그거를 해서 체력을 늘려줄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스쿼트나 푸시업 같은 거는 이제 고등학교 가면 저도 여러 방면으로 다양하게 접근을 해서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모디파이 같은 경우 부모님이 힘드실 텐데, 요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이스펙 부모님들한테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아이들이 체력이 떨어지면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체력이 어느 정도 받쳐줄 수 있는지를 조금 아셔야 돼요. 지금 운동장 한 바퀴 뛰는 아이들은 2바퀴 뛸 수 있어야 되고, 3바퀴 뛰는 아이들은 5바퀴.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가면은 한 40분 정도로 무조건 아이들이 뛰거나 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그 비장의 아이들과 같이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장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많이 익스큐즈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체력컬 운동을 할 때 왜냐면 힘드니까. 근데 우리 비장의 아이들은 힘들어도 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힘들면은 그만한다는 거를 먼저 배웠기 때문에 그러면 익스큐즈가 되기 때문에 체력은 계속 부모님들이 연습을 하면 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거를 조금 한번 루틴으로 조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순히 엄마랑 걷자 이런 거 떠나서 어느 정도 하냐, 항상 말씀하시겠지만 베이스라인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를 걸을 수 있고, 어느 정도를 혼자서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애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운동장 2바퀴를 혼자 걸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목표는 한 3바퀴가 혼자서 될 수 있어야 되는 걸 부모님이 아셔야 되고, 체력이 떨어지고 아이들이 집에만 있고 뭐 세단터리 뭐 컴퓨터 게임만 하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면은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부모님들이 더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든. 더 안 하려고 이제 어덜트 스쿨 가면은 스페셜리 시리어스 장애가 좀 심한 부모님들은 어떻게든 데리고 나가가지고 체력을 해야 돼요. 그냥 스레빠 질질 끌고 다니지 말고 다닐 때는 운동화 같은 거를 조금 챙겨주시고 이렇게 복장 같은 것도 좀 챙겨주시는 좀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절 능력. 참,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참, 저도 교사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트라이를 하지만, 너무 가르치는 게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장애 아이들,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들이 헬스 컨디션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토하는 아이들도 있고, 뭐 힘들면은 정말 쓰러지는 아이들도, 시저 있는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휠체어에 있는 아이들도 있고, 뭐, 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럼 이런 거를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해서, 그 어떤 아이들은 하기 싫으니까 화장실 간다고 해서 한 20분 정도 안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 근데 그런 아이들은, 피하는 거죠. 힘든 게 아니니까. 하지만, 저도 가슴이 아프죠.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싫어하고, 하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면 데려 나오는데,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되게 많이 노력을 하는데, 뭐 힘들면은 힘들다고 얘기를, 말이 안 되면 이렇게 사인 랭귀지라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토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머리 아프다, 뭐 몸 아프다, 이런 거는 어떻게든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체킹하고, 이거 했으면 오케이, 뭐 이러고, 어디 아픈지 안 하고. 얘 뭐 반대로 화장실을 가서 30분 동안 안 나온 애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운동 프로그램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런 걸 가르칠 때 단순히 논다, 뭐 즐긴다를 떠나서 좀 목적을 가지고 조금 이런 거를 조금 할 수 있는 거를 좀 가르게 얼굴을 자세히 보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메시지를 이렇게 사인 랭귀지가 하고 표정으로 하는 애들은 이렇게 얼굴 같은 걸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힘들고 어 뭐 휴식이 필요하니도 부모님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아셔야 돼. 이런 걸 모르면 부모님들 모르면 아이들이 안 한다 그러면 안 하고 그냥 힘들면 힘들고 못한다 거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부모님들이 지금 아이들이 뭐 학교 졸업하면 18살이죠. 앞으로 라이프 익스펜스가 어마어마한데 그거 부모님들이 아마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런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쉬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독립성, 뭐 운동복, 신발 준비, 순서, 물 마시기 이런 걸 말로 하고 조금 이렇게 보면은 여러 방면에서 저도 애들을 관찰을 하는데 장애가 있는데 마일드한 아이들도 요런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자면은 물 마시는 타이밍에서 언제 내가 선생님한테 와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뭐 운동복 같은 경우 충분히 뭐 체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쓰레빠를 신고 온다든지 이거 아이들이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조금 리마인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물 마시고 싶니? 그 다음에 운동복 같은 것도 쓰레빠 신고 나가지 말고 조금 신발 같은 거를 하고 저는 아이들한테 이거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쓰레빠 신으면 왜 쓰레빠 신고 와서 왔니? 그렇게 한 며칠 하면은 아이들이 운동화 신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한테. 부모님이 저한테 얘기해서 IT 미팅 할 때 뭐 누구 M이 뭐 오늘 AP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고 부모님한테 커뮤니케이션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 마시는 것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것도 독립성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제가 어덜트 스쿨 아이들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 정도만 혼자 스스로 짐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들 전부 혼자 스스로 짐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루틴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칠 사람이 없죠. 제가 뭐 쫓아다니면서 뭐 수업 끝나고 쫓아다니면서 그걸 가르칠 수도 없는 거지만 부모님들이 충분히 보면은 충분히 그 아이들이 혼자서 운동 프로그램을 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많이 가르쳐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독립성. 뭐 예를 들자면은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돌아가지? 뭐 수영장 라카룸 가가지고 옷을 스스로 갈아입는 이런 것도 다 가르쳐야 되거든요. 비장의 학생들도 똑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라카룸 들어가서 옷을 어떻게 벗고 샤워를 어떻게 끝내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도 스스로 다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익스큐즈 하지 말고 비장애 아이들도 충분히 가르치기 때문에 이런 걸 부모님이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세이프하게, 그 다음에 즐길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혼자 인디펜던트하게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지, 트랜지션이 가능한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만 찾으면은 제가 넣긴 했지만 평생 못한 아이들이 좋아한다?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만수 뭐 웃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이 운동 능력 아이들이 그래도 좀 건강하게 좀 스스로 이런 걸 하려면은 조금 빡세더라도 이런 걸 좀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단순히 아이들이 우리 애가 즐긴다, 뭐 볼링 한 게임 이런 걸 떠나서 조금 빡세게 운동 프로그램을 쪄서 운동을 잘하는 게 아니고 운동이 조금 루틴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에 포커스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학교에, 스페셜리 IEP 미팅에서 들어볼 질문. 우리 아이가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일까요? 물어보는 부모님들 없어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하기 위해 어떤 게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안전하게 참여하려면 어떤 게 필요한가요? 그 다음에 14살 이후로 부모로서 내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졸업 후에도 계속 이런 게 제가 여태까지 뭐 IP 지금 수없이 들어갔지만 이런 거 물어보는 부모님들 뭐 한 명 있었나? 되게 실망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졸업하고 나가서 사회에서 일하지 않는 이상 운동밖에 하는 게 없어요. 저 같은 경우 뭐 비장애인들 뭐 그런 거 떠나서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 운동하는 사람이 많고 운동이 라이프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체육 선생님이나 특수체육 선생님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한국은 아직까지 특수체육 선생님들이 현장에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제가 정확하게 말은 못하겠지만 이런 거를 부모님들이 해서 접근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운동을 하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운동 아니고서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건강하게 산다?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거를 조금 해서 아이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어떻게 그러면 제 옛날 동영상을 조금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이들과 참여를 하고 가르칠 수 있는지. 오케이? 그 다음에 집에서 제가 프로그램을 해서 넣긴 넣는데 아이들마다 다 틀려요. 아이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아이들이 뭐가 부족한지, 뭐가 잘하는지를 알고 based on this and then 플랜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항상 루틴을 갖고 플랜이 있고 뭐 everyday 하는 거는 뭐 기대 가치가 없겠지만 그래도 일주일에 3번씩 똑같은 시간에 좀 똑같은 방식으로 once again 아이들은 루틴 있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하면은 아이들이 그날 그 시간은 이걸 하는 거구나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인스트럭터가 주위에 없고 하는 부모님들도 이런 거를 좀 플랜을 짜서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기록을 하고 그리고 저는 엑스퍼트잖아요. 주위에 이 특수체육 엑스퍼트가 없는 부모님들이 있는데 이렇게 댓글창에 좀 남겨주시면 이따쯤에라 한국이든 미국이든지 제가 뭐 리소스를 올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게 됩니다. 말이 헛갈리네요. 그 다음에 IP 목표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이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제가 이걸 왜 넣냐면 부모님들이 알아야 IP 다큐멘트도 보고 부모님들이 알아야 이 APE 특수체육 목표가 적절한지를 부모님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once again 최종 목표는 컨퍼메이션은 부모님들이 잡고 있잖아요. 근데 모르는 상황에서 골도 엉망인데 거기서 부모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면은 그것이 뭐 우리가 모든 체육 선생님이나 특수체육 선생님들이 다
부모님 expectation에 맞는 거 아니까 하여튼 원석에 부모님들 알아 물어볼 수 있고 더 많은 정보를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요즘 세상에 알아야 되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장애인 부모님들이 힘드신 거 충분히 알거든요. 힘드신 건 저는 오랫동안 같이 알기 때문에 좀 책임감을 가지고 단순히 IP 미팅에 들어가서 앉아서 그냥 정보만 받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하는 게 아니고 요런 것도 기본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요런 IP 목표 같은 거는 좀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하고 또 모르는 건 물어보고 요즘에 AI도 많잖아요. 물어본 다음에 그런 거를 또 다시 특수체육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뭐든지 오케이 오케이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동 능력이 고등학교 아이들도 필요해요. 필요하지만 포커스가 조금 다르게 중학교, 이제 고등학교 넘어가서 다르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동 능력을 가르치는 거 괜찮아요. 괜찮기 때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만 부모님들도 포커스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제 졸업하고 어떻게 이어갈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즐기는 거, 고등학교 운동 능력은 졸업 후에도 운동을 삶에 남기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즐기려면 알아야겠고, 즐기려면 능력이 있어야겠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런 거를 아시고, 운동 능력을 참여를 하고, 또 모르겠으면 다시 넘어가서 연습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만큼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다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보시는 많은 사람들은 없지만, 그래도 그래도 혹시라도 보는 사람들 중에서, 어, 질문이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고, 제가 또 이렇게 포스트에 들어가서 제가 커리큘럼을 또 만들었어요. 영어로 만들었죠. 미국이니까. 프리스쿨, 엘레멘트리, 중학교, 고등학교, 어덜트 스쿨까지 다 만들어서 제가 묶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영어로 냈는데, 잘 모르겠다 하면 한번 들어가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여튼간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 요 인포메이션이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을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걸 비한더 교육시키는 걸 떠나서 힘을 들여서 이런 걸 접근해 보려고 했으면 다음에는 제가 어덜트 스쿨 운동 능력 뭐 피지컬 피트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